여러분, 원재료의 쇼크 예상은 하고 있었죠. 지금 원자재가 다 올라가니까 에너지 가격도 폭등, 광물 가격도 폭등, 심지어 곡물 가격도 폭등하잖아요. 원자재는 그야말로 다 죄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게 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서서히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삼성전자 원재료 매입비입니다. 100조나 됩니다. 100조를 넘어섰다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원료 매입비가 100조다. 그러면 보세요. 매출이 279조예요. 279조 400억 원. 역대 최고의 매출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1조 5,700억 원.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원재료가 쇼크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원가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원가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매입비를 보면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는요 37.6%가 올랐습니다. 37.6%. IT 모바일 부분도요 13%나 올랐습니다. 37.6%나 13%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는요 세계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말입니다. 소비자 가전이 오르니까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8.5% 올렸습니다. 스마트폰도 4.5% 정도 올렸습니다. 원재료만큼은 못 올렸지만 그나마 올려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 브랜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게 지금 산업계입니다. 가전만 이런 게 아닙니다. 가전만 이런 게 자동차, 철강, 조선업 할 것 없이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에서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재료 알루미늄이요. 이게 2020년 대비 2021년입니다. 45.5%나 올랐습니다. 플라스틱은 23.9%가 올랐고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름이 현대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 인건비 오르고 여기에 최저임금 오르고 여기에 세금까지 오르니 이게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많이 생길까요? 진짜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제철은 또 어떻습니까? 철광석은요 33.3%가 올랐고요. 석탄은 74.8%가 올랐어요. 74.8%. 지금 매출이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결국은요. 서서히 원재료의 충격파가 이제 기업 경영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진이 18.2%, 구리가 15.1% 올랐으니까요. 다른 데 비하면 적게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원재료 매입비가 100조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자동차나 제철에 비하면 그나마 약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동차나 제철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은 그만큼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배터리는요 그야말로 난리 났습니다. 양극재만 하더라도 32.3%나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차세대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배터리 산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틸 플레이트가 68%가 올랐고요. 형광이 47%가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철소의 제철각, 철광석이나 석탄이 이렇게까지 폭등하니까 제철소 입장에서는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그만큼 죽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나고 있어요. 조선이 수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조선이요 다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써서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스틸 플레이트나 형광이 이렇게 오르면 지금까지 수주해놓은 배들 이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배를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익이 안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석유화학, 우리 석유화학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석유화학도 보면 나프타가 45.3%나 국산은 올랐고요. 수입은 무려 51%나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죠. 고공행진 중.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제대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조선, 배터리까지. 이게 2021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요. 지금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력 산업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수출 한번 보세요. 수출이 지난 12월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12월에 4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였죠. 1월에는요 48억 9천만 달러 역대 최대 적자입니다. 여기에 2월에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3월에 1일부터 10일까지가 벌써 13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력 산업도 지금 원재료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점점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재료 가격은요 이게 올라간 만큼 우리가 완제품, 제품의 가격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 상황이 좋아질 틈이 안 보입니다. 좋아질 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모양새, 금방 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모양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심각해지고요. 이 때문에 물류비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류비도. 환율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환율은 높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력 산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공부역을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중국은 그나마 원재료를 많이 확보해 놓고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격을 많이 안 올려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제품들 중국과 대부분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중국에 더 뒤처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일정 부분에서는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주력 산업 쪽에서는 계속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두려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